피해자분이 잠시라도 가졌을 희망을 절망으로 송두리째 불태워버린 정말 재활용도 불가능한 사람이죠. 때는 2010년 5월 16일 일요일 자정이었습니다. 파주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옆집에 불이 났는데 불난 집에 그 집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저희가 출동했을 때 소방관들이 불을 진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단층형 다세대 주택으로 5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다행히 불이 옆집으로 번지진 않았고 화재가 난 집에만 불길이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대피해 있었는데 마당에서 한 남자가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70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다가 놀라서 급히 뛰어나왔는지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머니를 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셨나요? 작은 방 잿더미 속에서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우, 못 피하신 거죠. 못 피하신 거예요. 화염 속에서. 네. 화만은 순식간에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탔네요. 위에 천장까지 골조가. 아우, 다 무너져 내렸네. 저렇게 안에 있는 벽이 다 벗겨질 정도면 불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침대가 보니까 스프링만 남은 것 같아요. 침대가 재가 됐는데요. 네, 집은 10평 정도였는데요.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 겸 거실이 있었고 정면에 큰 방이, 오른쪽에 작은 방이 있는 구조였고요. 큰 방에 침대와 책상 같은 가구들이 싹 다 탄 것으로 봐서 큰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큰 방에서? 예. 큰 방에서 불이 시작된 거구나. 그렇다면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주무시다가 봉변을 당한 걸까요? 예, 현장 상황만 보면 그랬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작은 방에 누워 있는 채 발견됐으니까요. 예, 아들은 당시에 집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외출을 하고 자정쯤 집에 들어왔더니 불이 나 있었고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 불길이 확 번져서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던 거라 했고요. 뭐 얼마나 깊이 잠드신지는 모르지만 뭐 연기나 타는 소리나 뭔가 놀라서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왜 탈출을 못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머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님이 이미 사망한 후에 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누워 계신 상태였고요. 불에 검게 타서 외상이 보이질 않았지만 혈흔도 보이지 않았고요. 코에서 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 그런데 외상도 없었고 혈흔도 없었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네, 일단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었는데 사망한 어머니가 70대였기 때문에 노안으로 인해 사망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감식을 했는데 인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스나 전기 누전 등의 사고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럼 화재 원인까지 불분명하다? 네,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검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나요? 한 달 후쯤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요. 사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뼈나 장기에 충격을 받은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도 아니었고요. 목에 약간의 금이 보였는데 일렬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경부 압박 질식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독극물이나 약물로 사망했는지도 확인했는데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재 현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사망 원인과 발화 원인이 둘 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걸로 봐서는 사고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의심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환이라고 해서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병사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인해서 노환과 연결되어 갖고 사망한다면 부검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굉장히 자책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빨리 오기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집에 왜 불이 났는지,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꼭 밝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가장 먼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마을 주민분들을 통해 여쭤봤는데요. 어머니를 죽일, 살해할 동기가 있는 사람이 단순 화재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소 원성을 높인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순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집 근처 성당을 다니는 것 말고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하셨고 돈 거래 때문에 원한을 살 만큼 넉넉한 형편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때 딱 하나 걸렸던 건 최근에 사망한 어머니가 좋은 일이 생겼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게 된 아들이 목돈을 모아와서 곧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예, 1,500만 원 정도였고요. 작은 임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답니다. 아이고. 그 돈 때문이라면 너무 참담한데요. 돈 때문이라면 그날에 분명 뭔가 또 다툼이 있거나 더군다나 여기는 5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니까 누군가 그 다투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분들도 없었고요. 시골 마을이라 특히 CCTV도 없어서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중에 강도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였지만 사망한 어머니 손에 금반지와 목걸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화 사건이 맞기는 한 건가요? 수사를 하면 할수록 길고 어두운 터널로 향해 점점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뒤늦게 한 주민이 화재가 났던 그날 생각지도 못한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오. 소방대원들이 막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하기 전이죠. 그 집 아들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오라는 말을 하더란 겁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잠깐만. 아들은 이미 불이 나고서 뒤늦게 와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작은 방문을 열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도 사실 아들에게 범행 동기가 될 만한 걸 찾아봤는데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직접 저희한테 꼭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터라 네. 아들을 유력 용의자로 보진 않았는데요. 마을 주민분의 얘기가 예사로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물론 경황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저는 아들의 진술이 처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작은 방문을 열었을 때 불길이 확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작은 방이 발화지점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산소가 유입이 되면서 불길이 크게 치솟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안방이 발화지점인데 이미 아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집 전체가 불에 타고 있었을 상황인데 작은 방문을 열었을 때 불길이 확 치솟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진술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아들에 대한 수상한 제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화재 신고가 들어오기 2시간 전인 밤 10시경 마을에서 아들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아들이야? 이상하다. 자정에 외출했다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들을 도대체 어디서 봤다는 겁니까 이게? 동네 슈퍼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아들을 보고 그날 집에 오자마자 주말 드라마를 봤다며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드라마? 일요일. 일요일. 그죠. 드라마는 정해진 시간에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날 아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확인했죠.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고 밤 9시경에 헤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그 술집에 가서 직접 확인했는데 사실이었고요. 버스를 타고 오다가 정류장을 지나쳐서 종점에서 집까지 걸어왔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도보로 2시간 거리가 맞긴 했습니다. 아들한테 이제 슈퍼 앞에서 목격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잘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점심쯤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랑 평소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요. 늦은 밤이니까 착각했을 수 있죠. 충분히. 알리바이도 충분히 네. 있고. 근데 자꾸만 아들에 대한 제보가 뒤늦게 들어오니까 그냥 넘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밀착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찾아가서 교통카드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했죠. 만약에 아들이 범인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버렸거나 숨기거나 그랬을 텐데 가지고 있었나요?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보여줬고요. 저희가 막 번호를 적고 그러면 혹시나 범인일 경우에 도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록사만 확인한 것처럼 하면서 그냥 가볍게 교통카드에 대한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거짓말이라면 당당히 그걸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통카드에 내 교통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경로는. 근데 사진을 찍어 오신 게 조금 약간 사진을 왜 찍으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유가족이니까 직접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그쵸, 어려운 그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형사님이 수사하는 걸 의심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조심스럽게 만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걸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뭘 확인했을까요? 응? 아들의 이것?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요? 무기징역을 받은 아들은 지금 어떻게 현재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32살에 무기징역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뒤 특별 감형받아서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이었고요. 3개월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20년이 되면 네. 가석방 대상이 되는 형이에요. 무기징역 받았는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기징역이면 사실 엄청난 범죄였을 텐데. 납치해서 폭행한 뒤에 강간 후 살해를 했고요. 시신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또 한 번 한 후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피해자 나이가 이제 4살 아이였습니다. 사용지 4살이요? 사용을 4살? 선고해야지. 4살 어린아이를. 네 살이면 아씨. 4살이면 사실은 소름 돋아. 씨.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진짜 최소한의 저항도 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소름 돋아. 그냥 엄마 아빠나 가족밖에 모르죠. 4살이면. 4살이 뭐예요? 4살한테 그런 잘 모르는 나이지. 너무 끔찍하다. 세상에 눈 뜬 지 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아이는 평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0년 살고 나와요? 이게 말이 돼요, 진짜? 그게 감형이 됩니까? 와, 이건 진짜 역대급으로 이거 무기 자체가 잘못된 거지. 말이 안 되죠. 야, 이건 진짜 말이 와, 안 된다. 이건 너무나 소름이 끼치는데요? 근데 더군다나 이건 3번째 범행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강간치상죄로 3년, 그리고 출소한 지 4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로 5년 선고받아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교도소에서만 줄곧 이제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 무슨 성범죄가 3년, 5년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이게. 말이 안 돼. 전과 3범인데. 지난 3번의 범행과 어머니의 죽음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예요? 예, 3번의 범행 모두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거였습니다. 저희는 화재 당일에도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술 때문에. 술? 앞에 있었던 사건들, 이 어머니의 사건 모두가 술 때문에? 그 진술에 의하면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 앞 슈퍼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다시 또 불을 지르러 들어가? 이거 사이코인데. 모든 정황이 확신이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카드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자 카드회사 직원이 방금 이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며 형사님께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뭐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 교통카드에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는지 그게 다 남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록 다 됩니다. 그걸 뭘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카드 번호 찍으면 나와요? 네, 카드 번호로도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조회해 드릴까요? 그 뭐 시간까지 다 찍히는 건 아니죠? 시간도 나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짜 씨. 욕을 하고 끊어버렸네요. 참 유력해지네요. 이 카드를 당당하게 내어줄 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 있다 보니 교통카드에 이렇게 디테일한 기록이 남는다는 거를 몰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날 밤 10시에 아들은 어디에 있던 걸로 혹시 나왔나요? 그날 밤 10시경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린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아마 슈퍼 앞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을 때는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야, 아까는 뭐 종점까지 갔다가 걸어왔다고 했는데 목격자 말이 다 진짜였네요. 네. 자, 일단은 여기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작은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네. 뒤늦게 목격자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날 뭐 다투는 소리를 좀 듣긴 들었겠지만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복이 두렵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아마 드러내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전과 산범이면 진술을 할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이미 훤히 이제 아마 다 계획을 세워놨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죠. 맞습니다. 형사님들은 확실한 카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선배 형사님이 불쑥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 다시 가자 마을로. 결정적으로 아들을 주목하게 된 계기도 마을 분들의 제보였으니까요. 선배님 말씀처럼 다시 마을로 가보는 게 답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사팀 모두가 마을로 향해서 다시 한번 탐문을 했는데 슈퍼에서 화재 당일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으니까 웬 어린 학생이 저희한테 다가와서는 그날 자기가 뭔가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날 그 자기 형이랑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남자애가 엄마한테 혼나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들었다는 대화 내용이 예사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그걸 기억하고 했는데요? 있구나. 안 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어린 남자애가 엄마 그러지 마. 엄마 안 돼. 그러면 죽어. 라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는 순간 뭔가가 확 스쳐 지나갑니다. 뭐였을까요? 화재가 난 날 저희가 그 현장 마당에서 뛰면서 울부짖던 아들이 그때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엄마, 엄마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목소리가 마치 정말 어린애 같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완전 아니었나 보네. 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까 화재 났던 집 바로 뒷집에 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떨어지는 집이 아니라 바로 뒷집이면 거의 붙어 있는 건데. 충분히 들릴 수 있는 거리일 것 같긴 해요. 붙어있는 그렇죠. 다가구 집이었다고 하니까. 조용한 마을이고 이러면. 근데 이게 진짜 맞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게임을 했다던 형, 그 형을 만나서 확인차 물어봤는데 형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너무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수사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사회미화원이 갑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아들을 체포하는데요. 역시나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모두 발뺌했나 보네요. 그치. 저 아니라고 했겠죠 뭐. 네, 맞습니다.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왜 죄 없는 나를 끌고 가냐.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날 어머니랑 싸운 거 다 안다.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면 죽어. 이런 말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순간 주춤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근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엄마랑 싸운 건 맞다. 근데 죽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그치. 무슨 또 시나리오를 짜려고 시간을 버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혹시 뭐라고 합니까? 예,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서 등을 계속 때려서 이제 하지 말라고 팔로 밀었더니 어머니가 쓰러져서 안 일어나길래 주무시는 줄 알고 큰 방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왔는데 불이 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무슨 말이야. 나 싸웠다 밀어서 넘어졌는데 그대로 자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머니가 넘어졌으면 엄마 괜찮아? 엄마 이게 정상이지. 그리고 다친 부위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고 병원에 모시고 갔었어야죠. 살해 의도 없었다. 방화도 내가 불을 지른 게 아니라 그냥 싫어하다. 뭐 이렇게 이제 감경 사유를 다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자정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죠. 결정적인 카드? 교통카드. 맞습니다. 왜 거짓말 하냐. 당신 밤 10시에 집 앞 정류장에서 내린 거 다 확인했다. 그랬더니 담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는 니들 켜. 아이씨. 뭐 자꾸 달래. 담배 나오는 패턴이면은 이제 얼추 저희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인정하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 왜 자꾸 담배를 달래는 거야? 수사가 이제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담배를 시작으로 커피를 타달라. 물을 달라. 뭐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전부 무시했습니다. 자백을 했나요? 술 때문에 어머니랑 평소 많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집에 돌아오니 또 술을 먹었냐고 잔소리를 해서 엄마는 성당에서 아들 괴롭히는 것만 배우냐 라고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가 등짝을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어머니 입술이 파래지더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했고요. 증거를 다 없애려고 자기 방으로 가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서 던지고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진짜. 이 사건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요? 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마지막에 자백을 하면서 술로 인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발, 뭐 심신미약. 지겨워 죽겠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너는 살다가 21년 정도 복역했으니까 교화가 어느 정도 됐으니 사회로 다시 돌아가라. 복귀해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이렇게 갚은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형이 때려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말도 안 돼. 참. 즐겨봐 이 채널.